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안녕하세요. 12시인데 갑자기 이사님이 하자 그래가지고요. 오늘 원래 5시에 도너리 개인 방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속보가 나왔잖아요. 아침에 뉴스 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26곳을 추가 선정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동네에 어떤 동네에 선정이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5시까지 생방송 하는 겁니까? 5시까지 뭐 배고파 죽겠는데. 좀 배고파가지고 좀 전에. 아니 소컵 조그만 거 신라면. 네. 아니 너무 오늘 급하게. 그럼 오늘 5시 방송 없는 거예요? 방송 할까 하다가 네. 뭐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껴놨다가 다음 주에 하죠. 뭐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다음 주에? 아니 뭐 중요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냥 주제가 뭐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래요. 네. 심석영입니다. 카메라가 또 갑자기 뭐 어떻게 여러 대가 생겼네요. 네. 아 이거 제가 뉴스 할 때는 그지가 하나만 해주더니 뉴스 할 때? 네. 아니 이효종 소장이 하는 이 도너리는 카메라가 2대씩 있고 진짜 하고 이거 좀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 편해. 죄송합니다. 네. 차별. 편해. 네. 뭐 그 전달은 다 됐을 거예요. 아니냐고 물어봤잖아요. 내가 대답을 안 해. 응? 그래 최현호님도 들어오셨고 항상 이제 뉴스에 들어오시는 분들 쌀과자님 그리고 예일님입니까? 예일? 네, 예일님, 강필님, 그다음 8000 MJ님, 다들 반갑습니다. 송정동 탈락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아깝네요, 진짜 그죠? 이번엔 탈락이죠. 다음엔 되겠죠. 제가 왜냐면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100% 생각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아마 저희 영상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송정동 제가 찍었거든요. 거기는 될 수밖에 없는 정량 조건을 다 지니고 네. 있는 곳이고 이번에 발표한 내용 보게 되면 뭐 반지하라든지 아니면은 침수 예상 지역 같은 경우도 약간 가산점 형태로 줘서 발표를 했는데 응봉동 같은 성동구에서 응봉동이 됐단 말이죠. 네. 그 산동네 그거. 일종 주거지. 그렇죠. 네. 거기 옛날 진달래 마을인가 말 그래가지고 우리 강변북로 찾아보면은 집보다 진달래가 더 많이 보이는. 네, 완전 그 진달래 마을이라고 하는 이거 사실은 투자하는 분들한테 가장 진짜 리스크가 컸던 데였었는데 네. 와 거기를 안 될 수는 없지만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하는 동네였는데 이게 왜냐면요 이게 일종 주거지잖아요. 네, 일종 주거지죠 전체가. 이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세대 수가 한 900개밖에 안 나거든요. 네. 근데 세대 수가 900세대예요. 여기가 지금 그렇죠. 현재 1대1 재건축이죠.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지정만 해놓고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지정을 아예 검토 단계에서 이거 정량 평가를 다 했을 텐데 네. 지정을 한 이유가 있겠죠. 후졌으니까 했겠죠. 후져서만 했을까요? 돈 있는 거 신경 안 쓴 것 같아. 추가 분담금 내서 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여기는 해줘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여기 고도 제한도 있거든요. 네. 이 큰 매봉이라고 써 있죠. 네. 큰 매봉. 네. 이 대연산보다 더 높게 지을 수는 없거든요 원래. 근데 이런 데를 지정도 한다. 저는 뭔가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네. 요번에 지정한 곳이 26곳이잖아요. 전체 우리가 64곳. 그죠? 네. 그 중에 몇 군데는 사업이 좀 어려운 지역도 좀 있는 것 같다. 사업이 어렵지만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겠다.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혜택을 주겠죠. 그래도 없으면. 혜택을 주는데 뭐 없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못할 만한 지역들이 좀 있지 않을까. 아니 저는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 강필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요. 응봉동은 진짜 의외라고 얘기를 해주시네. 나도 그 응봉동 보고 왜냐면 성동구에서는 저는 성정동이 될 거라고 진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면 되니까요. 네. 어차피. 다음 기회도 많이 남았고 네. 뭐 올해 이제 모아타운은 뭐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논란이 많은 뭐 일원동, 반포동, 뭐 서초, 강남 일대의 모아타운 신청지라든가 네. 이번에 공모를 했지만 탈락한 지역 중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다시 심의한답니다. 다음 달에 다시. 그래서 뭐 거기도 추가적으로도 이제 추가로 또 지정할 건지 아니면 뭐 배제를 할 건지 아니면 사업의 어떤 방식을 변경시킬 건지 모아타운은 안 되니까 이런 쪽으로 갑시다라고 할 건지 뭐 네. 이런 거는 다음 달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거 약간 좀 뭐라 그러면 좀 우리 삥발이 하는 것 같네요. 빙판이가 딱 쪼고 네. 쪼다가 서울시에서 여기다가 이제 삥을 딱 달았죠. 그랬더니 저쪽에서 다 붙였어.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쪼는 거야. 내가 이거 다음 달까지 될지 안 될지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받고 더블 막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막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좀 의외의 장소들이 또 이번에도 어김없이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요. 어디 뭐그 이효정 소장님 보기에는 어디 지역이 조금 의외인지. 저는 이 합정동 일대가 좀 의외라고 봐요. 그래요. 저도 저기 밑에 8000 MJ님이 쓰셨는데 네. 상가 비율이 엄청 많은 동네거든요. 거의 뭐 저기 막리단길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그 홍대 상권이 이쪽으로 네. 넘어와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바로 보이는 당리 발전소 뒤쪽에 맞습니다. 거기 모아타운 지나가다가 막 동서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상당히 구역이 또 좀 뭐 생각보다 크게 잡혔어요. 네, 많이 네.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혔는데. 네, 이거 제가 대충 계산해봤거든요. 대충 봤더니 세대 수가요 한 2,200세대가 넘게 나옵니다. 엄청 큰 단지네요. 네, 큰 단지가 되는 거야. 마포 합정동 일대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건 제가 대략적으로 만든 건데 여기 한번 파워포인트 보게 되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만든 게 있거든요. 한 이쯤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대략적으로 예상 세다수로 제가 한번 본 거거든요.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보게 되면 뭐 3종 주거 지역이랑 그다음에 준주거랑 그 중공업 지역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싸잡아서 그냥 계산하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한 2,000 약 한 200세대 이상 정도 나올 수 있는 캐파거든요. 그럼 상당히 큰 세대 수가 또 한강변에 또 하나의 병풍같이 생길 수가 있는 지역이다. 거기가 좀 의아하다. 합정동이. 너무 이게 글쎄요. 네. 뭐 해주면 당연히 좋은 동네긴 한데. 저는 아까 말했던 응봉동. 응봉동. 네, 왜냐면 현재 세대 수도 900세대가 넘거든요. 근데 최대 개발해봐봐야 940세대밖에 안 돼. 종상향을 시켜줘. 그러니까 저는 이거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세훈 시장은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의 개발 원칙이라든가 철칙을 가지고 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법이 변경될 그 가능성도 보셔야 됩니다. 뭐 도정법이? 네, 도정법 변경. 이거는 사실 건축법이잖아요. 건축법이죠. 이거. 건축법이 바뀌는 소규모 거네. 주택 정비 사업은 건축법에 따라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 서울시에서 조례를 변경을 하든 아니면은 국토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개정안을 내버리든 뭔가 그래요. 조치가 있지 않으면은 이 모아타운 지정해놓은 게 거의 절반 이상은 지금 진행이 안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있다. 아까 네. 얘기한 대로. 근데 이렇게 어거지로 막 진행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어떤 자신감에 차 있든가 네. 아니면은 지금 시기가 공급은 완전히 막히고 그다음에 워낙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에는 답이 없다라고 판단이 든 상황이니까 네. 어거지 개발 방식으로라도 우선은 지정을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 모아타운이라는 방식을 또 싹 없애버리고 그냥 저층주거지 재건축 방식의 사업을 또 도입할 가능성도 보여요.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그냥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네. 여기는 급하니까? 나중에, 네, 급하니까. 일단은 자기가 공약한 건 지켜야 그렇죠,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일단은 싸질러 놓고. 네, 우선 싸질러 놓고 일단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일원동이랑 이번에 반포동도 제외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원동, 반포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일원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 정도가 공공주도 복합으로 지금 묶여 있고 한 군데는 신속통합계획 뭐 추진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한 군데는 공공 재개발 들어간다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이런데 거기서 빠져 있는 D 블럭, E 블럭이 모아타운 추진을 한다 그랬더니 네. 멈춰 이러고 제동을 건 거거든요. 이번에. 네. 모아타운은 안 돼. 멈춰. 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 여기서 저는 보니까 뭐 약간 그 뭐 침수 예상 지역으로는 되나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왜냐면 제가 일원동을 한 30년 넘게 봤는데 네. 저는 침수된 침수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침수된 거 못 봤어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D2 블록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상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먹자골목이 돼 있는 데거든요. 먹자가 D2. 돼 있죠. 먹자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도 봤을 때 이 바깥쪽 블럭은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쪽은 네. 이제 다 상가니까 이쪽은 다 라인 빼고 상가죠. 네, 이 안쪽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주거지만 따로 모아가지고 모아타운을 네. 진행한다는 얘기였는데 사업성 측면으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15층까지밖에 못 짓는 자리에 강남에 이 정도 공급량 가지고는 아니다. 여긴 최소한 35층 그렇죠. 해줘야 된다. 네, 음마파트처럼.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반포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고 어떤 이거 지금 얘기 나온 거로는 투기 세력 뭐 유입 방지를 위해서 주요 입지에는
웬만해서는 선정을 안 하고 탈락을 시켰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 알짜배기 땅에 왜 15층짜리를 지어?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추후에 여기 말고 그래도 우리가 말하면 개포 본동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양지동이라든지 그렇죠. 그 라인이잖아. 우리가 개포 네. 택지개발지구 쭉 연결했었다. 그렇죠. 그 라인들도 이호종 소장 말대로 하게 되면은 좀 더 고밀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고밀 개발을 해야죠. 이런 솔직히 너네 그냥 짜그리 같은 모아타운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렇죠. 기다려. 그러니까 시장에 내가 좀 좋게 만들어줄게 기다려. 뭐 시장에 이게 충격파를 주려면은 찔끔찔끔 공급은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네. 대규모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강남구에서도 재건축 해주세요. 그러면 재초안 걸리니까 안 하려고 하고 분양가 상한제 걸리니까 조합원 분담금 커지니까 빌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폭탄 맞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기 강남 쪽은 재개발이 없다고. 강남은 재개발지가 아니니까 재건축 사업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건축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가뜩이나 죽겠는데 초과이익 환수 법제화까지 이제 걸려 있으니까 네. 빌라 가진 사람은 아파트 분담금을 막 10억 넘게 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진행을 안 하니까 모아타운이라는 기형적인 제3의 개발 방식을 갖다가 적용을 한 건데 실제로 그런 입지 좋은 데서 뭐 원래대로라면 세대수가 3,500세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막 1,500세대밖에 안 나오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멈추라고 하는 거지 우선. 네. 하여튼 지금 같은 불경기, 그러니까 부동산 불경기에 그래도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말 되면 시장이 바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부터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이번 달에는 이제 모아타운을 발표를 했고 아마 다음 달, 다다음 달쯤에 우리 월드컵 할 때 그 타임에 맞춰가지고 아마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은 네.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거고. 역세권은 한 4군데 5군데씩 계속 찔끔찔끔 그렇죠. 개발할 거고. 도시 복합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민간 사업으로 바꿨다고 하면서 지금 네. 공모료도 받고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모라 동의서를 이제 동의서를 지금 받고 이제 있죠. 동의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할 것이 이렇게 많아진다고 하면 요번에도 이게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거를 10월 27일 날로 못을 박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오늘 10월 21일인데 일일인데.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27일 날 받기로 했는데 이렇게 계속 개발 지역을 계속 발표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 금액이 비싸서 아니면은 은행 대출 이자가 비싸서 내가 그 입지에 살고 싶은데 사실 못 가서 어쩔 수 없이 빌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영향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우선은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그러니까 자본금이 없어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이 빌라 하나 사는 것도 허덕허덕해요 지금. 맞아요. 자본금들이 워낙에 없으시니까. 강남에 아파트 30억짜리 사지 못하면은 빌라 12억짜리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12억이 빌라가 12억이니까 방세개짜리는. 그래서 아니 그것도 대출 안 나오고 똑같거든요. 네. 어차피 주택이니까 주담대는 안 나오고 온갖 규제는 다 얻어맞고 막 이런 상황인데 신속통합계획이 제가 좀 위법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실거주할 사람 아니면 들어가지 마라. 네. 혹은 이거 투기 대상으로 너 투기꾼 놈들이 그 투자하려고 사놨으면 너네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방식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한 건데 그래요. 이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거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토지거래 그래요. 허가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그래도 권리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 권리산정 기준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죠? 건축 허가를 그 이전에만 권리산정 받으면 됩니다. 기준이 이전에 받았던 부분들은 전부 다 조합은 인정이 되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발표를 했고 선정을 했고 네. 10월 27일 날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잡았다라고 하면 구청이 이제 터지는 거죠. 거기에 땅 사놨던 건축주들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 다 들어가야 돼. 난리지. 일주일 안에. 우리 저번에 그 반포동 일대도 네. 자기네들 땅을 사놨는데 갑자기 뭐 모아타운 들어간다고 이거를 원래 근생으로 져야 되는지 그렇죠. 다 다세대로 전환해가지고 다세대로 해야 짓는다고. 되는 건지 막 이것도 저희하고 상담을 했던 그분들도 긴가민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다행이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이게 다행인 게 아니라요. 원칙이라고. 어디에 선정될지 모르는데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뭐 입주권 다 청산시킨다 그러면 땅 사는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잖아요. 이거 뭐. 그러면 아까 제가 이게 당연한 거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시행사는 네. 지금 빨리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네. 받아야 됩니다. 근생, 만약에 아직까지 받지 않았다면 근생 말고 네. 빌라로 네. 다세대로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이분은 그 조금 또 수익성이 높아지겠네요. 근생을 그렇죠. 파는 것보다. 어차피 언젠가는 될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양사동도 장난 아니죠. 지금 뭐 투룸 기준으로 10억이 넘어가고 막 그런 동네가 됐고요. 그러네요. 강필님께서 얘기해 주시네요. 네. 자양사동은 이번 모아타운 지정됐고
신통도 동의율 70%가 넘어서 그런지 가격대가 어마무시하네요. 네, 거의 뭐 다 100, 이제 70%라고 하면 소유주 100명 중에 70명이 이제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특히 자양사동 요번에 모아타운댐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에 신경도 안 썼던 지역이거든요. 맞습니다. 롯데캐슬 지어지고 나서 사실은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짱깨촌이잖아요. 네, 거기는 짱깨촌? 거기 저 양꼬치 골목. 그렇죠. 그렇죠. 양꼬치 골목 그 밑으로만 가는 거지 그 위로는 어렵다. 음. 저희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다행히 짱깨 그 양꼬치 골목 밑에 밑에 하단 부분이 딱 한 블럭 밑으로. 그렇죠. 네. 거기는 좀 할만한데 노도가 사실은 애매모호했었거든. 되게 애매했는데 이제는 뭐 입지만 가지고 막 선정을 하는 그런 그래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 되게 되면은 바로 위쪽에 좀 화양동도 좀 준비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 또 준비를 하죠. 거기도 비싼데. 지가 아마 투자하시려면은 못해도 암만 조그만 거 하려도 4, 5억 이상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진짜 비쌉니다. 금방 많이 올랐어요. 한 2년 사이에 급격하게 오른 2년 사이에 데가. 한 3배는 올랐어요. 이 곧 있으면 용산도 따라잡을 기세예요, 얘네들이 지금. 근데 옥석을 잘 가리셔야죠. 용산하고는 결이 다른 동네인데 요번에 용산도 그 원효로 4가 말이죠. 원효로 4가 지정됐습니다. 야, 이거 진짜 동에서 작업해도 거기 제가 진짜 갔었을 때는 막 앞에 1층에 막 상가 나래비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가지고 동의가 될까 안 될까 막 고민했는데 그냥 지정되대요. 그냥 지정됩니다. 와, 근데 여기도 내가 봤었을 때는 아마 추가 부담금이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엄청나죠. 여기 같은 근데 경우에도. 분담금 지금 걱정을 하고 뭐 그런 사항은 아닌 게 네.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와요. 모아타운을 지으면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겠다느니 혹은 뭐 여기 최대 몇 세대까지 지을 수 있게끔 사업 설명회를 먼저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모아타운이 된다고 했을 때 대략적인 분담금 규모라도 알려주면 그거에 맞게 찬반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거는 그런 모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원효라 사과 같은 경우에 제가 계산 대충 해봤었을 때는 한 630세대 정도 됩니다. 620세대 정도. 그 정도기 때문에 아주 큰 규모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원효라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모아타운 말고는 다른 걸로 재개발할 할 수 수가 있는 없어요. 정량 조건이 안 안 맞아요. 맞아요. 거기당 용문동이랑 용문동 저기 언덕배기 밑에 동네랑 그래서 여기는 추가 분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현재 지금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비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이 많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지정이 되면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용산이란 동네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26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39군데 중에 26개니까 13개는 탈락이 됐고요. 송정동.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근데 내년 1차에도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쩔 수 없어. 그건 개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 개발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조금 더 먼저 되면 마음은 편하잖아. 거의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번에 탈락을 했다 그래서 모아타운 안 됐다 막 이럴 게 아니라 모아타운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혹시나 해줄래나? 다른 개발로 혹시나 진행이 될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하여튼 제가 뭐 내용을 잠깐 봤더니 탈락한 지역들도 일단은 권리산정 기준일을 적용을 합니다. 10월 네. 27일 날로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도 다 하겠다는 정량적인 거예요. 조건은 다 네. 맞는데 그냥 단지 우리가 이제 각 구마다 한 개씩 정도 이제 나눠서 한두 개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얘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생각이다. 나중에 뭐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양 사동 그 한강변 쪽도 신속통합계획에 탈락이 됐지만 네. 거기도 권리산정 기준일 적용받고 토지거래 허가를 묶인 것처럼 모아타운도 똑같이 이제 그런 기준으로 예비 후보지로 이제 남겨놓는 그런 분위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신통기획이고 뭐 공공재개발이고 모아타운이고 이것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해. 너무 많아. 근데 그런 지역을 대충 따져봐도 내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다세대 빌라에 얼추 한 25%는 다 묶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맨날 이거 개발지 지도를 보잖아요. 저희가 이 중에 다 이게 다 권리산정이 있는 거예요. 다 이게 공공 들어간 거. 신속통합 들어간 거, 모아타운 들어간 게 다 권리산정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절반도 안 했단 말이지. 절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만 100군데야. 그렇죠. 이게 다세대 빌라가 서울에 있는 거의 절반 이상은 이제는 그 묶여가지고 그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아니,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뭐 거래는 가능하니까. 근데 거래는 가능한데 뭐 2배 뛰기 된 가격으로 거래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는 당연히 생길 거고. 왜냐면 이것도 정확하게 따지고 하셔야 되는 게 이거 분명히 이게 추가 부담금이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네.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랑 같이 오게 되면 데이터 정확히 뽑아드리거든요.
추가적으로 추가 분담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비딩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지금 매수한 금액과 그죠? 추가 부담금을 합쳤었을 때 지금 현재 그 주변일 때 대장 아파트들 보다 금액이 비싸면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 그걸 사는 게 낫죠. 그걸 사는 게 낫지. 왜냐면 모아타운들이 솔직히 말해서 입지가 완전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완전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모든 개발 방식 중에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보다는 좋은 거야. 그냥 그냥 제일 안 좋은 거지. 제일 꼬지게 하는 거지. 대규모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 관리 정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대규모로 가잖아요. 2만 제곱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그 대단지 규모의 그 개발 방식 중에 사업성이 제일 거지 같은 게 모아타운이에요. 네. 그럼에도 돈이 되니까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모아타운을 투자를 해서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현장도 있어요. 네. 그런 지역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당첨된 청약 통장을 사실은 미리 먼저 사놓는 거야. 그렇죠. 그냥 계약금 중도금 넣었다고 생각하고 당첨된 청약 통장 그 입지세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선점하고 사놓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안- 봐요. 안 이게 나쁘지, 실거주하는 사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도전을 해볼 만한 그렇지. 일이에요. 이런 거는 자녀들 같은 거 사놓으면 무조건 얼마나 사놔야 좋아. 돼. 야, 무조건 하나는 끼고 가는 게 내가 안심이 되는 거니까. 이거 20대 30대 언더에 있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집 어디다 해주지 그쵸. 이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거 조금 소액으로 들어가시면 투자해 놓고 있으면 진행되면 빨리 해준다며. 그러니까 빨리 해주죠. 뭐 6년 뭐 4년 걸린다며. 아니 당장 내년까지 지구 지정을 이제 완료하는 겁니다. 네. 지구 지정 완료를 해주고 그 향후 3년 안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짜가지고 네. 착공까지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한 6, 7년 안에 6, 7년 이거는 안에 새 집을 아파트 받는 거죠. 주는다고 입주하는 하니까 뭐 우리 애가 아직 지금 뭐 대학생인데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너 청약 통장 들어가지고 한 달에 몇만 원 3만 원씩 꾸역꾸역 뭐 넣어야 된다 이거 얘기하지 말고 요런 거 하나 사두게 되면요. 그죠? 그렇죠. 그냥 뭐 자식들 나중에 결혼하고 나중에 아니면 서울에 와서 이제 사회생활 해야 될 친구들 있으면 미리 이런 거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모아타운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저 쌀과자님도 그러시고 아니 밑에 누구시지? 8000 MJ님. 8000MJ님이 합성동하고 그다음에 쌀과자님이 동의서 네. 30% 걷어서 낸 건가요?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공모형 방식이 있고요. 지자체 추천형 방식이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치구가 관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제 구청장이 추천을 해서 서울시에 이 검토를 요청하는 지구가 따로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나머지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머리에 띠를 메고 음. 내가 모아타운 동의서를 걷겠다 해가지고 30% 걷어서 내는 지역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관동 같은 이번에 돌고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미리 벌써 동의서 다 작업을 해서 해놨죠. 거긴 정비업체가 진행하고 네. 있기 때문에 성북구청이죠. 성북구청에다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동의서 잡아왔으니 저희 모아타운에 지정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걸 각 구청에서 정량적인 조건을 체크를 한 다음에 그 가능한 지역을 갖고 서울시에다 올리죠. 네, 그렇죠. 그럼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해주는 건데 네. 아마 성북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한 3군데 정도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2군데가 된 거야. 거기가 근데 돌고 지역 1구역, 2구역이거든요. 그냥 붙어 있잖아요. 네, 하나, 그게 한 전체 덩어리로. 13개 구역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 됐어. 네.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13개. 그렇죠. 네, 조합이 다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구에서 추천하는 데가 있고요. 우리끼리 동의서 걷어가지고 제출하는 지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시흥동이나 뭐 여타 지역들도 구청장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맞아요. 청량동도 관악구 청량동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예. 네, 구청장이 갑자기 음. 대강당을 빌리더니 모아타운 관련해서 사업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거기 앉혀놓고 막 세뇌 교육 같은 걸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은 동의서를 걷는지 안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구청장이 그냥 서울에다 신고해 버리는 거야. 네. 얘네 여기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서울에서 그냥 지정해 버려요. 지정해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이 또 신기해요. 그죠? 신기해. 이게 사실 이거 동의서 작업하지도 않고 아무도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몰라요. 주민들이 몰라. 몰라요. 주민들이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모아타운이래. 그냥 그 구청에서 몇 번 사업 설명회 하고 그림을 이렇게 예시도를 갖다가 보여줘요. 그렇죠. 이 구역 안에 들어가 이렇게 화가가 합니다. 그림을 딱 그려놨죠. 네. 그 무슨 그 밥형님인가 뭔가 있잖아요. 네. 마바씨. 밥 아저씨처럼
참 쉽죠. 그림을 막 그려. 그러죠. 그러고 나서 그게 어느 순간에 서울시로 이제 그 저기 추천이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서울시에서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얘기하고 이호종 소장도 누차 얘기했던 시흥동, 물론 저도 가끔 얘기했던 시흥동. 제일 싸니까 추천을 했죠. 네, 거기 같은 경우에도 될 수밖에 없고 구청장이라든지 서울시장이 여기는 해야 됩니다라고 네. 얘기해야 되는 건데 참 이제는 거기 투자가 늦었다. 늦었어요. 또 늦었어요. 올해 발표난 다음에는 매물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상지 선정 평가는 공모시 공고된 선정 기준안에 따른 평가 점수 뭐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했는데 반지하 건축물 상습 침수 지역. 근데 이게 구릉지가 꽤 있고 응봉동도 상습 침수랑 관련이 없잖아요. 응봉동은 침수가 될 수가 없죠. 산꼭대기인데. 산꼭대기인데 시흥동도 마찬가지예요. 산꼭대기예요. 거기도 침수랑은 상관이 없는데 뭐 반지하 비율이라든가 주차장 비율 같은 걸 상당히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가 보기엔 각 구청에서 푸시한 거죠. 구청에서. 구청에서. 그래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 이제 그 기준을 이제 여기다 적어놓습니다. 네. 반지하 건축물 비율, 상습 침수 지역 여부, 네. 집단으로 이 가로주택 같은 걸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그렇죠. 건축물 노후가 얼마나 됐는지, 슬럼화로 인한 정비 사업의 시급성, 네. 그다음에 주민 동향이라는 게 이제 동의서 많이 걷어오는 그 동네. 그거 점수가 아까 파워포인트 이거 보시게 되면 맨 밑에 여기 있습니다. 대상지 평가 점수가 있어요. 이게 이거를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이게 근데 점수가 애매하다. 이게 집단 여부가 가장 점수가 집단 많습니다. 여부가 그러니까 동의서잖아요. 아 네. 모아주택 그거. 연변 동의서를 걷고 있느냐 연번 안 동의서. 갖고 있느냐. 그래서 연번 동의서를 갖고 있느냐. 연변 동의서를 걷고 연변은 저 중국에 있는 거 연번. 연번. 연번 동의서를 지금 현재 동의서를 진행을 하고 있는 네. 지역이 한 군데가 있으면 5점. 최고 6개까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0점이 100점입니다. 네, 개소당 5점. 그러다 보니까 6개. 아까 석관동 같은 13개 군데다 보니까 그러니까 걔는 만점이지. 100점을 추가하는 거예요. 30점 초과했어, 만점이지. 초과. 근데 거기다가 추가 맨 밑에 봐봐요. 가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다 합치면 100점이 아니라 110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제가 요번에 주민 참여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동의서죠. 네. 객관적 자료. 이거는 제가 저번 걸 갖고 왔나 봅니다. 이번에 이게 20점으로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점수가 20점으로 올라서 전체 120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 군데 이상만 하게 되면 무조건 20점을 줘요. 그러니까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50점 먹고 들어간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6군데 이상이니까는 5점씩 해서 5, 6에 30점은 채웠는데 7군데, 8군데, 9개, 10개 이렇게 넘으니까는 20점을 더 준 거구나. 그냥 50점. 천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거저 50점 먹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냥 동의서 많이 찍어 오면은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몇 개 구역에서 한꺼번에 맞아요. 끌어오느냐 여부가 그냥 노도 모르고 지랄이고 그러니까 다 필요 그냥 없고. 연변동에서 먼저 신청하는 그렇죠. 거야, 그냥. 우리가 걷어오겠습니다. 하고. 반포처럼. 네, 반포처럼. 반포도 9개 구역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차난. 주차난이 이게 되게 갑자기 많이 들어가요. 그 주차난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보냐면 거주자 우선 주차 있죠. 네. 거주자 우선 주차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쪽으로 먼저 가산점을 줍니다. 근데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있다는 얘기는 6m 도로 이상이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지 안에 아니라 내가 구역 외부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따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산이 올라가지 그냥 못하니까 빈 공터에다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도로를 막아가지고 하잖아요. 보통 거기가 내 집까지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외부에다 만든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들이 이제 20점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또 이 거주자 우선 주차가 많을수록 또 가점을 많이 주네요. 네. 왜? 자기네 집에 주차를 못 대니까. 필로티 구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거를 거주자 일일이 체크가 안 되니까 거주자 우선으로 가더라고요. 참. 하여간 여러 가지네요. 그다음 공원 녹지가 있어야 돼요. 공원 녹지가 있어야 10점 되고. 더 주고. 그래서 이런 이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동네 있잖아요. 이거 역삼동 뭐 이런데. 이런 데가 역삼공원 있잖아 이거. 그래도 되는 거죠 원래는. 이거 원래 되는 거죠. 이런 거 공원에 이거 역삼 개나리 공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가점 더 주는 거예요 그냥. 노도는 10점이야. 여기는 없어. 여기 없으니까 가점 안 줘. 여기는 있어. 여기 끼고 이 모아타운 추진하면 가점 주는 거예요. 여기는 안 돼. 네. 여기는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일부러 지도 펴가지고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예전에 불과 1년 전, 2년 전에만 생각했던
노후도가 무조건 뭐 66.7%가 넘어야 됩니다. 노후도가 꼴찌야. 왜냐면 노후도가 노후도가 10점이야. 10점. 10점. 노후도 10점 안 받아도 돼. 그것도- 이거 안 받아도 돼. 노후도가 80% 이상 돼야 10점이야. 네. 한 60, 70% 되면 5점밖에 안 줘 또. 그러니까 60% 미만이라고 해도 없어도 상관없는 거야. 빵점인데 빵점에 120점인 중에 빵점 받았다고 뭘 그게 문제가 되냐고. 이게 노후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네. 내가 자 이런 동네가 어떻게 그때 연희동 저기 선정됐을 때도 야 무슨 이런 동네가 맞아요.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냐 막 이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거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재개발 뉴타운 다 뭐 잘 살 수 있게 획기적으로 서울시가 높은 사람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제공을 해줘도 죄송합니다. 이 빨갱이들한테 세뇌당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은 해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멍청한 인간들이 해지를 막 신청하는 거야. 네. 돈 안 되고 뭐 배째라 뭐 알박기 했으니까 난 모른다 막 이러면 해지가 되니까 그러면 그 동네에 안 해줘도 돼. 지네끼리 무너지는 집에 살든 지랄을 하든 냅둬. 동의서 걷어와 대신에 아파트로 만들고 싶은 사람만 동의서 걷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정법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 근데 법을 바꾸는 거 시장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제3의 개발 방식을 만들어 버린 거라니까. 그 조례라도 바꿀 수 있어요. 조례로 바꾸죠 당연히. 왜냐면은 지금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30층 이상도 허가 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서울만 아직까지 15층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올려준 거야. 올려준 거죠. 9층에서 10층인가 13층인가 올려줬다가 네, 거기 다시 15층으로 15층까지 올려준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이때까지 그러니까 저도 맨날 그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담 오시면은 아니 왜 최근 10년 15년만 기억을 하고 그 이전은 다 까먹으셨냐고. 네. 그러니까 연세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뭐 60 환갑 넘으셔서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부동산을 뭐 자기가 전문적으로 해보셨다 그러면 뭐 옛날에 사놓은 뭐 부동산이 이때까지 안 올라요 뭐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부동산 사신 분도 있고 그런데 30년 전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한 3, 4년 전에 이런 재개발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하나도 못하고 박원순 시장 시절만 생각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박원순 시장은 아무것도 안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특히나 현지에 있는 부동산 아저씨들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게. 자기가 10년 부동산을 해봤는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된대. 당연하지. 박원순 시장 밑에서 10년을 있었으니 10년 동안 무슨 개발을 눈으로 목도를 해. 멍청한 인간들아. 근데 시장 한 명이 바뀌니까 법을 무시하고서라도 이렇게 개발을 막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된다고. 법을 무시하고 막 진행을 하는 이런 개발이라도 아파트가 되면은 빌라에서 아파트로 바뀌는 개발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게. 네. 아니 저기 현대차가 벤츠가 되는 건데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노후도가 제일 의미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됐고 네. 제일 의미가 큰 게 이제 무아주택 집단으로 추진하는지 동의서를 많이 걷는지 네. 그 중에 이제 노후도가 꼬바리로 이렇게 하나 껴있다. 10점.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발로 뛰면서 찾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네. 근데 발로 뛰어서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웬만한 지역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웬만한 적은 알고 있죠. 그 중에서도 진짜 될 만한 지역과 진짜 안 될 만한 지역들을 이렇게 보고 나서 네. 또 아까 다시 처음으로 다시 말씀드리게 처음처럼 얘기해 드린다고 하면 구역이 만약에 이렇게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곳과 좀 늦어질 곳과 안 될 만한 지역을 또 거기에서 가릴 수 있는 그런 옥석을 또 인사이트가 가리셔야 필요한 돼요. 거예요. 네, 옥석을 가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문으로 오면은 그래요. 건축물 노후도 뭐 이런 거 슬럼마루 이런 시급성 이게 꼴찌고요. 네. 주민 동향이 1등이에요. 그리고 시와 사전 협의한 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관련해 가지고 근데 벌써 다 지정됐잖아. 그건 2차에 그죠? 2차에 다된 거죠. 다 된 거잖아요. 그게 아마 6월 23일 날 지정됐었을 겁니다. 네. 그죠?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게 이제 요런 것들. 2만 제곱 미만 지역의 경우는 개별 모아주택 사업으로 주민 제한 방식을 추진해서 네. 이에 맞춰서 또 운영 기준을 보완한다 이렇게 그럼 나왔습니다. 어차피 동일은 얼마큼 많이 할 거냐? 그럼요. 사업 설명을 해서 다 얘기를 해주겠지. 추가 분담금 얼마 들어가는데 너는 진짜 할 수 있어 없어? 해가지고 그거 갖고 와. 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일원동이 특별히 기재가 됐습니다.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에 D블럭, E블럭을 얘기하는 거죠. 두 개소는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 피해가 우려가 되나 지구 단위 계획상의 저층 주거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라 네. 전문가 참여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가지고
각종 규제 하나씩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2주 이내에 선정 여부를 재발표한다는 내용이 또 써 있습니다. 2주 동안 쪼고 있는 거야 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2주 동안 될 것 같아요, 안 쪼는데 될 것 같아요? 선정해놓고 나중에 재건축 사업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안 해줄 것 같아요? 네, 안 해줘야 맞는 것 같아. 왜요?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돈이. 제가 이런 데서 삥을 많이 뜯겼거든요. 아니 뭐 이런 거 맨날 그때도 얘기하셨는데 아니 거기 본인이 안 좋아하시는 거랑 네. 아니 내가 어렸을 때 그 이론동 분들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아 예 저한테는 아픈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택지개발지구 들어가면은 네. 보통 이제 보상을 해주잖아요. 음. 그 강남도 옛날 논두렁일 때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가지고 개발된 거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지을 땅은 갖다가 이제 분양을 하거나 토지보상 개념으로 아파트를 준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나는 돈도 필요 없고 아파트도 필요 없어. 그러면 땅으로 줘. 그래가지고 땅으로 준 지역이 일원동이잖아. 네. 택지개발지구에서 대토 보상이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 지금 신도시 필지 하나씩 나눠주고 건물 짓고 4층짜리 건물 짓고 이주자 택지도 일부 이주자 들어가 택지도 있고. 들어가 있고 네. 그런 동네라서 일부러 일종 주거 지역으로 다 묶어버린 거잖아요. 일종하고 이종하고 혼재가 돼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애초에 4개 층 이상 건물은 못 짓는 땅으로 대토를 해준 건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걸 언제까지 묶어놓고 있을 거냐고. 아니 사실 이거 이론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뭐예요 건축 행위 제한까지 묶어가지고 그렇죠. 함부로 짓지도 못하겠어요. 이거 공사도 되게 못하겠어요. 힘들었었거든요. 그게 불과 풀린 지 2년 가깝게 돼가는데 이제 2년 돼가지고 그나마 좀 신축성 신축이 들어가고 들어온 막 거지. 이러다 보니까 또 뭐 개발해야 된다 네. 막 왜냐면 묶어놓고서는 쓰지를 못하게 만든 다음에 갑자기 그냥 한번 해 이렇게 얘기도 되나요? 뭐 했는데 또 안 해주고 네. 안 해주고 막 이러는 건데 아마 이것도 중간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중간에 그 묶여 있어요, 상하에 여기까지도. 그 상가 라인 많은 쪽을 중간에 네. 껴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특별계획법 같은 경우도 적용을 해줘야지만 사실 가능한 지역일 수도 있거든요. 종상향을 시켜야죠. 우선은 종상향이 우선이고 제가 그리고 그래서 뭐 A 구역이나 뭐 B 구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대청역이랑 멀지가 않기 때문에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네, 원래 거기는 역사권 개발에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고 네.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종상향만 시켜줘서 민간 재개발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는 사업성이 또 엄청 좋은 곳이 거기 대박이죠. 네, 그래서 아까 전 이효정 소장이 얘기한 대로 이거 15층이 아니라 이건 35층을 노리고서는 진행해야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물론 토지 소유자도 좋고 아마 강남구청장도 아마 제가 봤었을 때는 잘했다고 얘기를 들을 겁니다. 면이 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줘야지만 아까 말한 뭐 개포동, 양재동도 차근차근 나가면서 아 그런데 비싸게 팔아가지고 비싸게 뭐 사람들은 뭐 거기 뭐 부자들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집값 떨어뜨려주고 하게 되면 강남의 집값이 떨어져야 다음에 밑에 그러니까. 하급지들이 떨어지고 하는 거지. 그게 다시 이제 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명박 시장 시절로 돌아가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강남의 택지개발지구 추가 조성해가지고 지금은 세곡동, 내곡동 이거 만든 거잖아요. 그거 만들려고 청약 대기자들이 줄을 서니까 강남의 기존 아파트를 안 샀다고.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강남구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 분양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네. 대기 수요를 만들어 놓으니까 실거래가 아예 그냥 시장 상황에서도 끊겼어요. 그래서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단지도 있었다고 그때 당시에. 그렇죠. 눈마 아파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재건축은 다 틀어막혀 있는 상황에서 전세 수요만 제일 이제 싼 집으로 몰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매매 가격을 추월해 가지고 당분간 유지됐던 그 정도 파급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강남의 택지개발 지구를 추가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거에 뭐 눈먼 돈이다 뭐다 오세훈이가 페라감을 신고 왔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때? 페라감 뭐 신고 가가지고 강남 집값 떨어뜨리면 죽일 놈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강남에 충격을 던지려면 강남에다 때려 지어야지. 근데 강남에 15층짜리 타운하우스를 만들어서 500세대 공급을 할 거냐? 네. 35층짜리 대단지, 50층짜리 대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만 세대를 공급할 거냐? 둔촌 주공 꼴이 나든 뭐 하든 간에 지금 청약 대기를 할 사람들은 강남 쪽에 전세를 다 전환해가지고 살 거지 매매 수요를 급하게 기다리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입지가 워낙에 좋으니까. 하여튼 강남일 때는 뭘 하든지 좀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뭐 쉽진 않아요. 네, 쉽진 않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뭐 제가 선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 하자. 네. 2주 정도. 그래서 2주 정도 뒤에는 이제 이게 답이 나올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를 우선은 선정을 해놓고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사라지고
하는 시점에서 그냥 일반 재건축 사업으로 전환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 재건축 사업으로. 그럼 요번에 안 된다는 건데 모아타운. 모아타운 선정은 될 거예요. 선정은 되는데 15층짜리를 누가 진행을 해? 이 강남구 일대에서 안 해.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2년 뒤에 총선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그때까지 시간 끌기를 하다가 그냥 일반 재건축 사업으로 빌라 재건축 사업으로 전환될 결국에는 가능성이 그 지정은 되지만 주민들의 갈등, 그렇죠.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죠. 아마 사업이 무산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전환될 거죠. 것이다. 그러니까 떼쓰기 들어가겠지 사람들이. 하여튼 그것도 지켜보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언이니까 이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이 됐는데요. 강력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강력하지 않아요. 2022년 10월 27일 권리 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를 하는데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래요. 그냥 그 이전까지 빈 땅에다가 내 여기다 빌라 짓겠소 하고 착공 신고 들어간 것들은 입주권을 다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모아타운 지정된 곳을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선분양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10월 27일 날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것 중에 지금 만약에 뭐 멸실하거나 이제 막 텃밭이 하는 데도 있을 네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그거를 분양이 받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조합 설립이 되기 전까지 등기를 치셔야 등기만 치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네. 내가 등기를 갖고 있어야 돼. 혹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 구청에다 물어볼 거거든요. 네. 이 등기 소유권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대법원 판례까지 다 본 건데 여기 보면은 어디 써 있죠? 아 여기 있다. 착공 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네.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까지 착공 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소유권 확보가 개별 그러니까 내 소유권 확보가 아니에요. 내 소유권 확보 아니야. 그냥 구분 등기 갖고 있으란 얘기예요. 구분 등기요? 보존 등기만 갖고 그러니까 있으면 보존 돼요. 등기겠지. 보존 등기를 갖고 있으면 돼. 네. 그러니까 각 호실로 나누어져서 사용 승인이 난 등기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 그러면은 건물이. 최대한 그러면 조합 설립 전까지는 준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준공이 나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준공이 떨어진 것까지는 분양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얘기고 거래 지금 제한은 없기 때문에 준공된 지금 건축주가 소유하고 있는 그 호실을 갖다가 내가 사면은 그렇죠. 입주권이 부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건축주 입장에서도 뭐 그래야 예를 들어서 건축하지. 분양이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준공이 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보존 등기를 먼저 칠 거예요. 보존 등기 칩니다. 쳐놓고서는 이제 분양 우리가 입주권을 나올 수 있게끔 그죠? 네, 그렇죠. 입주권을 조합원을 부여받아야 개수를 되니까. 나눈 다음에 네. 아마 그거 갖고 동의서를 먼저 받아 나오겠죠. 네, 이거 신속통합기획 때부터 계속 얘기한 거야 내가. 신속통합기획은 근데 신통은 안 그러잖아요. 아니 결국에는 행정소송 들어가면 입주권 다 부여받아요. 근데 그런 진통을 이제 겪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잘못 얘기했을 때 후폭풍이 또 두려운 네. 거야. 사람들이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Q&A 질문응답에 있어요. 질의응답에 있어요.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나 입주권 청산입니까? 나 지금 짓고 있는 거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마포구청장님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하게 답변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지를 하고 그리고 있더라고. 구청에서도 서울시로 토스를 하죠. 서울시에서 똑같이 답변합니다. 네. 그럴 서울시- 것으로 사료되나. 근데 그런 거는 각 지자체장한테 뭐 물어보세요. 청산 못 나오는데. 받습니다. 왜 청산 못 해요? 그 전에 착공 신고 받은 것들은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 판례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쫄지 마세요 그런 거. 하여튼 이번에 나온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10월 27일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지만 네. 조합 설립되기 전까지 등기가 날 수 있는 모든 등기가 나와 있다고 하는 하면, 것들은 조합원을 인정을 하고 여기 말하는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등기소에서 네. 그냥 등기를 띌 수 있는 그 호실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입주권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지금 보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그림이 나오죠. 네. 원효로사가.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보죠. 네. 26개 지역이라고 하니까 원효로 4가 71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이제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옆에 같은 정부청. 경우가 3구역 그 어디예요? 원효로 3가 같은 경우에도 신통계획으로 1, 2구역, 1-1구역, 1-2구역 나눠져 있던 부분도 하나만 지정이 되고 하나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다 퍼센트가 이제 보류죠. 뭐 보류죠. 일단은. 네. 그 옆에 이제 원효로 4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교통편이 진짜 안 좋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요? 교통편이 너무 안 좋아요. 버스로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 근처가 예전에 그 맞나 모르겠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살던 동네가 이 동네 아닙니까 원래? 여기예요? 여기도 다 여기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살던 동네입니다. 살던 동네. 어. 뭐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박정희 대통령 그 살던 데는 옛날 신당동 쪽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서강대 다녔잖아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고등학교로 성심여고인가 어디 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뭐 요 라인인 것 같은데 하여튼 옛날부터 옛날부터 있던 동네예요. 산동네지 뭐 정확히 말하면. 구릉지잖아요. 근데 거기가 주변 일대가 이게 도로 주변 일대나 요 앞에 리버힐 삼성 앞에 근처들도 아, 근데 저는 거기 상가들이 꽤 많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개발 방식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모아타운이라는 게 참 네. 웃기는 것 같아요. 여기잖아요. 네. 이게 가로가 됩니까? 이 가로주택 사업이 이게 시행이 되는 자리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무때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무슨 블럭으로 묶잖아요. 슈퍼블럭 슈퍼블럭 막 하기 전에 또 짠 것도 뭐 하나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블럭으로 묶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로채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구획 정리가 안 돼 있는 안 땅입니다. 되죠. 구획 정리가 안 돼요. 네, 이건 구획 정리가 안 돼. 옛날에서부터 살던 동네이기 때문에 그냥 막 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타운이라는 거의 개념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사업이 가능한 지역에 네. 그 지역들을 세분화해 가지고 가로로 묶는 게 최소 단위잖아요. 그 가로 주택의 블록을 슈퍼블록으로 합쳐가지고 만들어서 모아오는 게 모아타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건 재개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택 재개발 사업 대상지지 네. 모아타운엔 적용이 안 되는 사업지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지정한 게 뭐냐면 그냥 동의서 걷어왔으니까 뭐라도 해줄 겐데 재개발 사업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 반대가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신속통합계획으로 차라리 추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맞아요. 이거를 왜 모아타운을 편성시켰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모아타운이 적용이 안 되는 동네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나도 보면서 이게 이거 무슨 근거로 여기를 모아타운이라고 선정을 했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동네는 나중에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해요. 이거 모아타운을 뭘 적용을 할까? 이거 블럭이 어디 있어요 여기? 블럭이 없는데 아예.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재개발 사업인데 급하게 지정하면서 그냥 개발됩니다라고 그냥 암시만 던져준 것뿐이고 여기도 응봉동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구획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안 돼 완전 있죠. 산동네이기 네, 때문에. 완전 산동이죠. 이거 될 수가 이게 무슨 모아타운이야? 모아타운은 여기잖아요. 여기가 무슨 모아타운이야? 이게 이거 공사 차량이 들어갈 수는 있는지 못 모르겠어요. 들어가요. 여기 보세요 이거. 이런 이거 지역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계속 오르막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이거 여기 화면에 보이시기에는 꼭대기였고. 평지처럼 보이지만 이거 이게 엄청난 고바이거든요. 네, 이게 한 30도 정도 되는 고바입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죠? 맨 위에서 한 번 그냥 탄력받잖아요. 네. 맨 밑에까지 쓰지를 못합니다. 나 창신동 갔던 거 보셨어요? 봤어요. 창신동이 더 심해. 거의 끝내주더라. 창신동은 얘도 만만치는 않아. 아유 이거 비교도 안 돼. 창신동은 거기는 진짜 에베레스트인 줄 알았어. 근데 아, 난 근데 이 문제는 동네도, 네. 한번 개발이 되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전망 좋은 데서. 그렇죠. 그죠? 내려다보는 거죠. 내가 강남을 내려다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좀 좋을 수 있지만 네. 서울 숲이 다 보이죠. 네, 여기 뭐 있으면. 내가 이거를 집으로 갖고 출퇴근하기 위한 일반 사람들의 살기에는 입지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아니 뭐 어떻습니까? 여기 큰 매봉 지나가면 행당역이 있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 에베레스트 산을 하나 넘어가야 돼. 뒤에다가 배낭 메고요. 침낭 메고 넘어가야 되는 피켈 거예요. 같은 거 하나 들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게 동네는 고즈넉하고 좋은 동네인데 그렇죠? 사람 살기 좀 힘든 동네라서 이거 재개발을 해줘야지 이런 거는 모아타운으로 가면 안 된다고. 재개발도 안 되는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일종 주거지라. 그다음에 여기도 이런 동이랑 좀 비슷한 분위기인데 그렇죠. 고도 제한도 있어서. 고도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들어갔고 저기는 근데 서울시에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저는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사양사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짱꼴락 골목. 양꼬치 골목 밑에 양꼬치 골목 밑에. 하단부만 가나. 여기가 양꼬치 골목이잖아요.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가 양꼬치죠. 네, 여기가 양꼬치고 여기가 아울렛이죠. 아울렛. 그렇죠, 그렇죠. 요 밑에 아래쪽 하단부 여기가 주택 재건축 1구역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가능은 해요. 여기도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으로 지금 여기는 진행되고 지금 있는 롯데가 하고 있고 롯데가 하고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보게 되면 노후도가 원래 안 맞아서 원래 안 맞죠. 재개발하기도 애매했었던 상황이라 우리는 항상 이 한강변 쪽으로 먼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이 되면 됐지 그렇죠. 이거 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었었는데 여기가 먼저 됐어. 모아타운을 먼저 됐어.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 네. 면목동은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몰라요. 이게 면목동이 원래 옛날서부터요. 이 면목동 자체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거의 평지가 좀 많거든요. 평지죠. 여기도 네. 특수개발지구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여기가 면목동의 문제가 뭐냐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지금 말하면은 배드타운이었던 거죠. 베드타운이죠. 옛날부터. 지금 구이동도 베드타운 소리를 듣는데 면목동은 더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못 들어갔어. 음. 왜냐면 사업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굳이 여기 들어 살지는 않았단 그렇죠. 말이야. 그다음에 개발을 계속 진행을 못하고 만약에 신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금액대가 비싸게 분양받지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화곡동이나 이런 데는 매일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그때 당시 여기 지금 7호선 생기기 전까지는 교통편이 완전 꽝이었던 완전 거예요. 꽝이죠, 진짜로. 버스 타고 막 1시간 뭐 중심부에서 한 1시간 반 동안 이동해야 맞아요. 갈 수 있는 동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세대 빌라가 저기 어디예요? 그 위에 그 하계동서부터 쭉 사가정역 있는 그 맞아요. 하단까지.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는 네. 이제 완전 북쪽으로 다 짱박아 놨고 그 아래쪽 이제 한강까지는 전부 다 빌라촌으로 그냥 빌라처럼 메꾸라 연결되는 구이동까지 연결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장안평 지나서. 장안평까지 이제. 그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오래되다 낡았죠. 보니까 집이 노후도가 좋고 나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밑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막 갖다 지어가지고 막 갖다 옛날에. 줬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한번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부분에 있는 우리가 오수, 폐수, 가스, 전기 시설들을 알려면 파야 알잖아. 파야지. 팔려면 어떻게 팝니까? 아파트로 개발을 해서 지하 주차장을 맞아요. 파줘야지만 이게 라인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앞으로 50년 100년 더 쓰려면은 정비를 해야 다 되겠구나 갈아엎어야 나오는 됩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집만 낡았다고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밑에 기반 시설도 당연히 같이 손을 봐야 되는 거고 맞아요. 이 도로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면목동이랑 상봉동 네. 일대는 그 GTX B 노선 또 거점 그렇죠. 사업이 또 연계가 돼 있잖아요. 7호선하고 GTX랑 경의중앙선이랑 세 개가 이제 동시에 지나가기 때문에 거의 뭐 100년간 무시당했던 동네인데 그렇죠. 요번에 인재 살아나는 오세훈 거지. 시장이 와가지고 지금 제일 황골탈퇴하는 그렇죠. 지역이 이제 완전히 그냥 중랑구, 상징적이죠, 중랑구. 진짜. 네. 면목동 또 나오죠. 또 나오죠. 그다음에 석관동 나오고 여기 아까 장인뉴타운 말한 우리 쪽에 1구역. 예, 돌고 지역 맞은편 네. 장인뉴타운 옛날에 지정됐던 지역 지금 동의서 걷고 있긴 하지만 11구역이죠 여기가. 맞아요. 11구역 맞은편에 석관동이 이렇게 오이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가지고 이거랑 다 붙였지. 붙였어요. 육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거랑 원래 그거 이렇게. 붙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붙이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 밑에가 이렇게 된 거죠. 2구역, 위에가 네, 여기가 1구역, 여기가 2구역.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구역이 9개까지 1-9구역까지 있나 그러고 네. 2- 몇 구역이야? 4구역, 5구역까지 하여튼 있어요. 한 13개, 14개 돼요, 여기가. 네, 그래서 요렇게 붙어가지고 두 군데가 지정이 됐고 여기는 뭐 준비를 워낙에 잘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 여기가 문화재잖아요. 그렇죠. 한예종 있고 네. 그래서 여기가 아마 1-4구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저도 여기다 투자 저희가 뭐 예전에 해드린 네. 적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예전에 다 뭐라 그랬냐면 이게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고도 제한 때문에 못한다 그랬죠. 허가를 안 내준다고 허가 안 막 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1구역이나 3구역 막 이런 데로 갔단 말이죠. 네. 4구역 빠지고 그런데 4구 다 포함이 되잖아. 문화재고 나발이고 이제 필요가 없는 필요 거예요. 없어요. 이제 필요 없어. 뭐 주변에 문화재가 보이고 안 보이고 뭔 상관이 있어. 네. 우선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급한 거예요. 급하니까 임기 내에 무슨 실적을 올리려면은 네. 지금부터 뭔가 시작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고 위기 의식을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토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 답답한 거죠, 저는. 하여튼 여기는 그 연분동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연번동에서 다 걷어놨고. 50점 먹고 들어갔단 네, 말이죠. 50점 먹고 들어갔죠. 절반 먹고 들어간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누가 띠를 매가지고 정비 업체가 들어오든 뭐 하든 간에 빨리 동의서를 제출하는 데까지 네. 좀 힘을 써야 돼. 그러니까 우리 동네 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번동도 또 지금 되고. 지정됐고요. 또 됐습니다. 번동 지난번에도 모아타운 그렇죠. 1차 지정됐죠. 밑에 보면 수유동, 그래요. 월계동이 지금 GTX 라인하고 장인뉴타운하고 엮여가지고 지금 핫한 동네인데 월계동에 예전부터 제가 그냥 말씀드렸던 여기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지역이 다 지금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도 올개도. 네, 여기도 월계동. 이 두 개 지역의 오른쪽이 이제 광운대역이 있는 그렇죠, 거니까. 광운대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너편이 그 장인뉴타운이에요. 장인뉴타운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인뉴타운 아까 말한 장인뉴타운 그다음 월계동 그 밑에 석관동 일대가요. 또 천지개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는 동계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거든요. 뭐 이게 여기거든요.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여기가 GTX 신호선이 들어와 여기에 1호선하고 연계돼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저기 현대산업개발에서 진행하는 아이파크 시티가 되는 거고. 맞아. 1조 2천억 들어가지고. 근데 여기 마주 보고 있는 동네가 아무것도 안 될 리가 없다. 왜?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려면 이거 근거라는 걸 찾아야 된다. 이거 광운대역을 이용하는 배우 수요가 어디 있습니까? 네. 미미삼, 그렇죠? 미미삼 재건축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아이파크 시티 주민들,
그다음에 그 배우소 그다음에 어디냐면 이 장인 뉴타운이란 말이에요. 번동 네. 주공이랑 장인 뉴타운 전체. 얘네들이 이걸 타러 와야 돼요. 네. 상가도 들어올 거고 백화점도 들어올 거고 뭐도 들어올 거고 한데 이 도로 한번 보자고. 도로. 아니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2개 차선은 불법 주차장으로 막혀 있다니까? 이게 3차선 도로예요. 3차선 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행량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이거지. 네. 그래서 지구 단위로 여기 다 묶어놨어요. 이렇게. 지구 단위로 여기까지 1종 지구 단위 구역 해가지고 이만큼을 묶어놨는데 그러면 광운대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광운대학교에다가 이거를 없애버려요. 이렇게 잘라버리고요. 네. 아, 이거를 주기로 했을 거야. 동해문화예술관. 예술관을 이거를 기부 체납을 하는 해서 대가로 도로를 넓히고. 넓히고 얘네한테 창업벤처 지원센터를 만들어줘가지고 네. 아이파크 시티 안에다가 관공서 형식으로 넣어줍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지구 단위 계획까지 다 얘기했어 내가. 근데도 투자 안 해. 그러니까 답답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거죠. 못하는 거야. 아니 지금 있는 도로에서 아니 이 집을 사가지고 이걸 부셔가지고 도로를 더 넓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아, 그러니까 답답하다니까. 그리고 이것도 영축산 때문에 무슨 고도지역 생기는 거야. 아니 안 그런다니까. 여기 들어간 거잖아요. 안 돼. 여기 다 지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거 동산이 형 아저씨도 이쪽에 투자 가치 있다고 맨날 얘기를 했었고 우리 저기 동산이 형 아저씨가 그래서 이 동네를 꼭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는 뭐 비싸네요 뭐가 어쩌네요 그리고 안 해. 이번에 이거 선정되고 나서 GTX 초역세권에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은 여기가 과연 15층짜리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맞아요. 요 일대가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천지개벽을 해 여기도. 팁을 하나 또 드리면 지금 석계역 밑에도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 네. 동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진행하죠. 거기도 아마 석광고 아마 구역일 겁니다. 네. 그 일대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곧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확률이 네, 상당히 높아요. 여기가 월계, 광운대, 석계잖아요. 네. 이 세 개 역은 주변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밖에 없으니까 월계 중공 아파트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뭐 비싸고 뭐 갖고 안 되는 거. 미미삼을 못 봤다라고 하면 이걸 와야 돼. 근데 이것도 이미 늦은 거죠. 그 밑에가 어디야? 이제 석계역에 이번에 지정된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돌고지. 여기 돌고지역 이 밑에잖아요. 여기 네. 여기잖아요. 요 가지같이 생긴 거 요거. 그다음에 석광고등학교 밑에 석광고 여기 요만큼이죠. 여기 석계역하고 붙어 있는 역세권 반경 요 바운더리 안에 네. 이런 데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신호선 여기에 거점이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는 이런 것들을 보셔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서울 2040 기본 계획에 보게 되면요, 이 광운대역하고 석계역의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게 네. 표시가 딱 돼 있습니다. 딱 돼 있어요. 여기도 이제 옛날 그 차량기지잖아요. 유유지죠. 유유지. 여기가. 네. 차량기지 이 일대와 바로 위에 있는 광운대역. 광운대역을 개발하겠다고 네. 다 표시가 적혀 되어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일대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맞고 그 바로 건너편이 우리가 얘기한 그 중랑구에 중랑구의 있는 면목동 면목동이에요. 일대. 네, 면목동, 상복동 면목동 여기 이번에 지정된 데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다 나옵니다. 네. 불광동도 불광동. 나오고, 그렇죠? 불광동 여기는 어디야? 불광동? 여기가 아마 왼쪽에 연신내역, 밑에가 연신내역. 요거는 돌고 저기 아니에요? 돌고 지역 있는데? 돌고지는 여기고 돌고지는 아니 석바위역. 석바 아니. 맞아, 석바위. 석바위? 모두 있잖아요. 불광동이 있잖아요. 불광동. 지도 한번 봐봐요. 내가 대충 어딘 줄 알고. 불광동이면은 잠깐만. 독바위. 독바위 봐요. 독바위. 여기잖아요, 여기. 요 일대죠, 요 요거. 일대죠. 요 일대, 요 일대. 잠시만요. 짠. 요 일대. 지도. 요 일대. 여기구나, 여기. 여기 확정됐네. 여기도 됐고. 근데 여기랑 좀 멀고 여기도 오르막이죠. 여기는 멀어요. 여기랑 상당히 멀습니다. 대조동 89번지라고 하면 지금 대조 1구역 들어가는 자리 같거든요. 여기에 맞은편, 여기. 동명여고 뒤편 여기. 그래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다 지정이 됐습니다. 합정동 여기가 좀 제가 넓어가지고 이해가 좀 안 간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당연히 맞춰서. 네, 당연히 맞춰서. 마포구 중동도 좀 이해가 안 가. 저기 중간에 봐봐요. 이게 중간에 학교가 닦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지. 왜냐면은 이게 모아타운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 주차장을 다 연계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하 주차장 연결하려면 학교 밑으로 학교 밑으로 파야 판다는 돼요. 건가? 하여튼 이것도 좀 이해는 가죠. 뭐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건 상관없지만 중간에 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메리트는 충분히 좋죠. 대박이죠. 왜냐면 초품화 네. 중학교까지 마포구에서. 있어요. 네. 마포구에서 학교가 바로 그냥 급하면은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됩니다. 집에서. 그럼 바로 학교 운동장이 떨어져요. 그리고 사업성이 좋아요. 2종 3종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사업성 데들. 좋습니다. 그리고 공항동, 강서구 공항동. 여기는 저기 뭐예요? 그 수산물 시장 바로 위쪽에 네. 이 운전면허 시험장 위쪽에 있는 건데 음. 요즘에 마곡 엠벨리 같은 경우가 이상하게 또 집값이 안 떨어져요.
딴 데는 떨어지는데 엠벨리는 뭐 거래가 거의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상하게 안 떨어져. 화곡동 957번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저도요. 이 공항동이랑 화곡동은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동네고. 시끄러워. 거기. 시끄러워서 그래. 좀 비행기가 너무 뭐 한 10분에 한 대씩 뜨고 내리고 하는데. 아니 이제 항공기가 없어지고 UAM이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니 언제부터 UAM이 이제 뭐한 100년 걸리겠죠. UAM도 엄청 시끄러워요. 그 드론 한 대 여기 밖에 날아다니면 막 무슨 날파리 뭐 장수말벌 소리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승우님이 입주까지 몇 년이나 걸릴까요?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의 얘기를 빌자면 지금 지정된 건 7년 안쪽으로 입주입니다. 네, 6에서 7년 얘기하고 있는데 6에서 7년. 저는 잘 되면 10년 봅니다. 잘 되면 10년인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승인을 빨리빨리 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조합원이 이게 없는 사람이 없으면 어렵다니까요. 왜냐면 추가 그러니까. 부담이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뭐 융자를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우선은 해주겠다고 하니까. 맞아요. 여기가 이제 제가 맨날 그때 임장 가가지고 동네 돌아다녔던 시흥동 지금 된 거고 시흥 3동도 이건 뭐예요? 유통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안쪽이구나. 여기는 원래 옛날에 저기 뭐예요? 4기 뉴타운, 3기 뉴타운 지정됐던 곳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개발 어쩔 수 없이 되는 들어가는 거 거고. 지구단위. 여기도 아까 저 도로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모아타운 예정지 있잖아요. 시흥동에 이 위에까지 우리는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렇죠. 이 위에까지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원래 도로가 생길 계획도로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동서를 잇는 도로가 이렇게 동서가 있는 도로가 생길 계획을 생길 잡혀져 있기 계획이라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은 뺀 것 같아요.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거를 진행을 한다 안 한다 아직까지 결정은 났어요. 진행을 하겠다고 네. 결정이 났는데 그 용역까지 다 했다. 네, 용역까지 하고 사업비 다 산출하고. 사업비까지 다 나왔는데 일단 보류시켰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봐서 계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블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동서의 도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했었어야 근데 되는데. 그 모아타운 자료집에 있는 거랑 그림이 좀 약간 축소가 되거나 오른쪽으로 좀 더 치우쳐진 것 같아. 그렇죠. 네. 근데 하여튼 네. 메인 지역은 맞아요. 메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추천했었던 지역이 포함이 돼 있죠. 네. 투자금이 제일 쌌었는데. 그래요. 이제 와서 그거 주세요 그러면은 하여튼 연락은 주세요. 어떻게든 알아볼게요. 도림동 이번에 그쵸? 네. 얼마 전에 모아타운 공공재개발 선정된 자리 네. 이거 또 추가적으로 선정됐고 이게 좋죠 여기가 또 준공업 지역을 끼고 있는 자리는 사업성이 대박이죠. 괜찮아요. 대박이죠. 사업성이 괜찮아요. 준주거, 3종, 준공업 다 껴 있습니다. 여기 여차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지역 중에 맞습니다.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굳이 모아타운으로 추진 안 해도 되는 동네인데 노후도 때문에 아마 대청마을은 지금 2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물선님. 네. 보물선님 늦게 들어오셨나 보네요. 네. 다 얘기했어요. 2주 그래요. 안에 다시 발표한답니다. 대림 3동도 선정됐고요. 네. 천변이네요. 대림천, 도림천인가요? 이게? 도림천. 도림천 옆에. 요거는 100%입니다. 네. 침수 예상 지역. 침수 위험 지역이죠. 요번에 침수 많이 됐어요. 네. 구로 일대, 대림동 일대 막 이런 데들도. 그래서 막 물 퍼내고 그러시다고 하더라고요. 흑석동도 마찬가지고. 노량진도 한 군데 선정됐고요. 맞아요. 이것도 참 이거 포인트 잡기 어려웠던 지역인데. 네. 근데 왜 절반만 했을까? 이 우측표는 왜 안 하고? 거기까지는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왜 절반만 했을까? 죄송합니다. 여기도 약간 고바이거든요. 이 사당동도 저희가 맨날 이거 재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던 동네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앞에 지주택 자리가 있어요. 네, 여기에요. 지주택 자리. 뺐어. 뺐습니까? 뺐잖아. 지네끼리 하라고. 빨간 색깔 있는 데만 들어가는 거니까 가로주택 사업지 포함돼 있고 지주택 있는 데는 빼버린 거죠. 근데 이거 왜 빨간 색깔로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이 지주택 사업지인데 지금 열심히 분양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거 조합원들 지금 조합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지역 주택 조합원들. 네. 이거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사람 돈 다 날리는 거거든. 그렇죠. 그죠? 왜냐면 자기가 등기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냥 지주택 건축허가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조합비 다 날려야 되는 그냥 거거든요. 조합 지위밖에 없는 거지. 네. 조합 지위. 그래서 아마 그거 뺄 것 같아. 뺀 것 같아요. 빼죠. 당연히 이거는 넣을 수는 개별 없어. 사업에 대한 권한을 이제 침해하는 거니까 맞아요. 시에서. 그리고 청룡동이라고는 처음 들어보는 동네인데 여기 저기 봉천동. 그냥 봉천동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름이 청룡동이래요. 바뀌었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 침수 지역입니다. 여기. 여기도 침수지. 네네네. 여기 좀 언덕배기가 좀 위에서 물이 아래로 내려왔어. 아.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고 여기도 침수가 좀 되는 지역이고. 천호동은 진짜 규모가 좀 큽니다.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이게 이렇게 지도를 크게 그려서 그런 거예요. 오.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천호동 같은 경우가
천호동은 어느 쪽이지 이게? 천호동 여기가 그 지하철역 그 이름 생각 네 글자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강동구청역이요? 아니야. 네. 옹천토성역은 아니고 구분다리? 구분다리역 위쪽에 있는 건데. 구분다리요. 여기가 만약에 지어지게 되면 한 1,400세대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쪽이. 구분다리역 위쪽. 이게 블럭이 나눠져서 그런 거지. 한 1,400세대 정도. 여기도 50점 먹고 들어간 거야. 여기네. 50점 먹고 들어간 거라고. 동일 하이빌 있는 데구나. 네. 그다음에 밑에 끝난 겁니다. 끝났네요. 손쉽게. 끝났네요. 네. 다 봤네요. 저희가 대략적인 입지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하지만 그래요. 이렇게 개발해 준다고 하면은 좋은 거죠. 네. 뭐 나쁜 건 없죠. 하지만 여기 안에서도 옥석을 충분히 가려야 되는 상황이다. 분명히 그걸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좀 분명히 나눠질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었을 때 사업성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추가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는데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는 능력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업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좀 가려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근데 분담금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너리에서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게 네. 제가 틀렸다. 왜냐하면 저는 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까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업이 진행이 돼야 미분양이 날 거 아니야.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거 올해 지금 모아타운만 64개소죠. 네. 그리고 신속통합계획이 지금 다 합쳐서 몇 개입니까? 많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100개 정도가 올해 한 해, 그러니까 작년까지 합해가지고 선정이 된 상태고 네. 향후에도 한 150군데에서 200군데 정도가 추가로 더 지정될 거거든요. 그러면 예상하고 있는 서울 안쪽의 공급량이 한 50만 가구 정도? 뭐 이 정도로 지금 나올 거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상황이 이렇잖아요. 공사비 계속 올라간다 그러지. 그다음에 저기 레고랜드 PF 하나 때문에 또 막 뭐 건설사 망한다, 무슨 하지. 롯데 건설에서 출자를 요청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겁주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 정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세대가 빵빵 터지면 남아 도는 게 신축 아파트가 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 신축 아파트 중에서 입지가 좋은 A급지, B급지까지는 네. 어떻게든 미분양 사태는 면하겠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지역들은 미분양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할인 분양이 들어갈 거고 거기서 이제 등급이 더 격차가 벌어지는데 지금 인천이나 부천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밀려났던 사람들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다시 정상화가 네.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250군데 중에 한 100군데 정도? 150개 정도는 무산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좀 그게 사업이 걱정이 무산은 되는데. 아니고 딜레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무산이야. 네. 내 생애에 안 되면 무산이라고 봐야죠. 내 생에는 되죠. 안 될 것도 많을 것 같아. 아유, 한남 뉴타운도 2008년에 다 작살나고 나서 그때부터 15년 있다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15년 있다가 죽을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난 15년 안에 못 죽는다. 자, 그럼 요번에 한 26개 지역 우리가 네. 선정된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선정된 지역 중에 음. 선정이 어떤 걸로 말씀이십니까? 뭐 입지적인 거 아까 다 말씀이세요? 입지적으로 봤었을 때 뭐 이 정도 지역이면은 이거는 진짜 뭐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무조건 사야 될 것 같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지금이면 늦었지만 비싸더라도 어차피 들어가게 되면 저는 합정입니다. 합정. 합정이 뭐 잘 이렇게 왜 여기가 됐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합정동은 가야 되는 거고 그래요. 원효로 사가도 잡아야죠. 원효로 사가. 원효로 사가랑 합정동은 그래도 미래 가치가 좀 있다. 그래요. 이렇게 보이고 음. 이 뭐 가성비 같은 건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이 네. 지역들 이제 내일부터 임장 혹시 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매물 없을 겁니다. 매물 없고요. 매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좀 비싸겠지. 4억에서 5억대 최소 제일 싼 지역이 네.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보더라도 사실은 나는 강남과 강북을 좀 나누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진짜 강남 말고 이남과 강이남과 강이북. 강이북을 본다고 했었을 때 물론 강이북 쪽에서는 뭐 용산이죠. 뭐 용산이 뭐 네. 어쩔 수 없이 원탑이죠, 최고라고 할 수 원탑. 있죠. 네. 금액이 비싸다 하더라도 네. 아마 거기 아마 원룸의 아마 매매가 자체가 한 8억대 정도 8억대가 될 겁니다. 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한 그 정도 될 거고 투자 금액이 한 7억대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뭘 거기가 이제 원탑일 것 같고 이제 강남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뭐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노량진도 좋죠. 왜냐면 노량진 뉴타운하고 바로 붙어 있기 붙어 있어요. 때문에 그냥 뉴타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입진 제일 후졌죠. 노량진에서도. 노량진에서 지금 제일 상황에서. 이제 고바위 쪽 꼭대기 쪽 네. 여기 안 좋은 쪽에 있으니까. 그래도 하지만 그래도 노량진 뉴타운에 후광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다. 네. 뭐 그런 것 사당동도 때문에. 좋죠. 사당동도 좋죠.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사당동 같은 경우 여기도 제가 봤었을 때는 근데 이게 지형적인 게 조금 저는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도 다 산이고 막 굴곡이 많이 맞아요. 다 있거든요. 구릉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집값이 많이 안 올랐던 이유들이 지형이 별로 안 이뻐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고. 그다음에 저는 또 강 이남 쪽으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디예요? 도림동인가요? 도림동이 좋죠. 영등포 도림동 거기 이제 여기 나오시죠. 도림동. 네. 얘 같은 경우 공장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공장은 산에 짓진 않잖아요. 그럼요. 다 평지입니다. 다 평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지형 자체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요 두 곳 정도가 조금 탑을 달리지 않을까. 그 밑으로는 뭐 저희가 좋아하는 시흥동 이렇게. 거기는 이게 투자금이 저렴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시흥동 지금은 투자하려면 한 1억씩 들어가요. 네, 지금은 비싸진 거죠. 네, 비싸져서 선정되고 나면은 이제 뭐 손대기가 힘든 거고 그 이전에 선정이 될 만한 지역을 좀 저렴하게 잡아 놓으셔야 되는 거고. 그래요. 저희 방송을 계속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26개 지역 중에서도 일부 지역들을 계속 꼬집어서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사실 지금 기분 좋으실 겁니다. 해피하죠. 네. 오늘 파리바게트에서 케이크 하나 불 붙여야죠. 그 SPC 지금 논란되고 있는데 파리바게트 자꾸 말씀하시면. 막 불이 막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신속통합기획이 모아타운보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속도는 느립니다. 모아타운이 제일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은 뭐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도정법에 포함되어 있는 네. 거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법 쪽에 소규모 들어갔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 네. 빈집 및 소규모 정비 관리법인가요? 네. 그거 쪽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겁니다. 구역 지정되고 조합만 설립되면 그냥 바로 진행할 수 네, 있는.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속도는 모아타운이 짱이고 사업성은 역세권 개발이 짱인데 신속통합기획은 일반 재개발 사업에 그냥 그 모아타운식의 어떤 시지에서 밀어주는 그런 부스터샷을 하나 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통계획은 잘하면 50층까지도 허가 받을 수 맞습니다. 있는데 이 모아타운은 이빨 해봐야 15층입니다. 근데 그런 제도를 15층에 걸려 있는 그 높이 제한 같은 거를 풀어주지 않으면은 쉽게 진행은 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분명히 또 다른 방안을 또 아마 바꾼다? 강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 지켜봐죠. 왜냐면 15층까지 모습 박은 게 한 6월 달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1년 정도 끌고 가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이거 사업성이 안 나와서 뭐 동의율이 안 나온다 네. 막 이러면은 그래. 그러니까 분담금 규모를 우선 추산을 해보겠죠. 25층까지 해줄게 막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대형 시공사들이 모아타운 쪽으로 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슬슬 이제 기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엄청 준비하고 있어요. 네. 저 오늘 왔다 저기 DL. D회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구나. 그럼 걔가 뭐가 되니? 대림. 예, 저희 회사하고도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이러다가 이제 다음 선정지 될 만한 지역 이거 저도 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뭐 대치동도 있고요, 그렇죠? 네, 대치동. 갔다 왔거든요, 다. 송정동은 100% 될 겁니다. 송정동도 이사님 갔다 오셨고 저도 다음 주에 이제 어디 또 현장을 나갈 생각인데 네. 하여간 천지사방이 다 개발 대상지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사방이. 우리 여기 이제 보이는데 여기도 네. 그지? 요번에 합정동 합정동, 된 거고. 신수동 막 그런데도 이러다가 진짜 살 데가 없어서 난리가 나는 상황이 상수동, 될 수 있어요. 신수동, 광창 일대 뭐 다 지금 다 난리예요. 합정 뭐 다 난립니다. 아파트는 거래가 안 돼서 난리인데 이런 데는 또 그거가 상황이 좀 많이 틀린 지역들이 많죠. 그러니까 많이 다른 거 정도가 아니라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상에서 또 이게 거래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다른 세계 맛 좀 봅시다. 다른 세계의 맛을 보셔야죠. 아니 그렇게 있잖아. 되게 뭐 아파트 시장만 바라보고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 벌 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일 가보라니까 또 이제 부동산. 혹시 이호종의 돈돈돈이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하는 방송인가요? 원래 돈벌이는 1시간에 딱 끝납니다. 그래요? 이호종의 돈놀이죠. 죄송합니다. 옛날 방송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좀 확 와닿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이게 아마 모아타운을 갖고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갖고 아마 생방송으로도 아마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할 거예요. 우주 최초로. 네. 오늘 저 복장 봐요. 그냥 뛰어왔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PPL입니다. 그걸 붙여놔야지 테이프를 이렇게. 아니 PD가 나 원래 위에 그 조끼를 안 갖고 있었는데 돼지 같아 보인다고 벗으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알찬 방송이 됐을 거라 난 생각합니다. 이호정의 돈놀이 너무 재밌네요. 이승우님이 두 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다 투자하고 싶으실 텐데 돈은 어떻게 구하세요? 저희는 이제 못해요. 돈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싸질러 놔가지고 이제.
일단 데가 없습니다. 주식에 지금 묻어놓은 게 조금 해결되면 뭘 해결이 돼 해결돼. 저는 그래도 빌딩 하나 사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빌딩을 사야죠 이제. 네, 이제 요즘에 좀 빌딩 쪽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빌딩 쪽으로 투자 많이 좀 시켜드렸잖아요. 네.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해가지고 좀 차근차근 드리는 게 있는데 너무 비싸. 진짜 이 부동산이 참 너무 비쌉니다. 진짜. 왜냐면은 뭐 아파트 거래 안 된다, 뭐 부동산 망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빌딩 값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 몰라요. 빌딩 값뿐만이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전체 자산가라고 하는 사람 중에 부동산 비중이 60%가 안 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동산 하나씩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여튼 부동산 시장은 각 상품마다의 현재 상황은 다 틀리다. 그러니까 자산 총합이 부동산이 60%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버릴 수가 없는 거고. 막 언론에서 막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뭐 떨어졌네 뭐 했네 망했네 얘기해도 그래도 신세계 같은 그룹도 그렇죠. 계속 땅 매입 작업 하고 있고요. 걔네들 바보가 아닌데 왜 그러게?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신세계가 바보입니까? 삼성이 바보고 다 똑같잖아요. 그 와중에 이렇게 돈이 될 수 있는 26개 지역을 서울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딱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투자했었으면 하루 사이에 몇 억이 왔다 갔다. 네, 하루 사이에 진짜. 코인보다 낫네요. 코인보다 훨씬 낫죠. 코인은 뭐 좀 가상의 그거니까. 하여간에 오늘 뭐 내용이 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네. 좀 5시 때 할 거를 좀 일찍 당겨서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식사 시간에 유익하셨으면 저희가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돈놀이 좀 자주 불러줘요. 네. 이러면 정우의 부동산 쇼랑 다를 게 없잖아요. 아니 완전 틀리잖아. 뭐가 틀려? 내가 나대고 얘기하지 않잖아 지금. 왜냐면 여기 저 메인이 있으시니까. 네, 부동산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5시에는 뭐 돈에 관련된 또 참신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현장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12시에 또 심플리의 부동산 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